30번. 30번 또 풀어보자. 선생님이 풀어주신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봐봐. 그래, 기억난가? 풀 수 있나? 소연아, 신찬희라고 알아? 그냥 알기만 하나 보네. 인사야, 이소윤 알아? 이소윤. 친해? 별로 안 친해? 최예원 알아? 최예원. 친해? 별로 안 친해. 뭔가 새로운 친구들 만난다는 게 굉장히 떨리네요. 응? 그러면 이제 일을 더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추가 수당 있나요? 우리 그런 거 없죠. 와. 그냥 너희들 만나서 이렇게 수업하는 게 어디냐? 너희들 다 만나서 이렇게 수업도 하고 그러면 집에 있는 거보다 수업하는 게 더 좋으신가요? 그럼 좀 일찍 출근하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주말에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특강 때문에 일찍 나와거든요. 10시 반 수업이니까. 그러면 보통 한 9시 반에 도착해요. 왜냐면 선생님 딸내미가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 할머니 댁 그래서 같이 일어나서 와이프한테 토요일 날 주고 그냥 바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름방학 때 조금만 시간표가 막 엄청 복잡할 거예요. 특히 정평이 이번에 여름방학이 짧나? 인자? 그지? 정평 2형. 그래서 시간표가 막 좀 복잡하긴 할 텐데 나름 부담감 없이 주말에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이번 여름방학밖에 없거든요. 겨울방학 때부터는 이제 저기 지도 고등학교 가지고 10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할 거니까. 어. 학원 다니면 강제
그러니까 짙은 고등관을 12월 1일부터 가려. 짙은 고등관으로. 그러면 10시부터 그러니까 방학 때는 똑같이 학기 중에는 똑같이 하고 3학년은 겨울방학이 빨리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데 그게 좀 너무 힘들다 하면 집 고등관을 안 가면 됩니다. 다른 학원은 가면 돼요. 근데 다른 학원도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많이 해놔야 학기 중에 수업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 바빠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공수업밖에 못 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공수업만 해. 이번 이제 여러분 겨울 방학 때 지트 고등관에서. 그리고 나도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야. 커리가 거의 비슷해. 근데 이제 하나 얘기하는 거 우리 막 저기 이런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막 대학 입시 막 걸려 있는 거 보면 대학교 되게 잘 보내잖아요. 여기 경기도에서는 가장 잘 보내. 얘가 내가 우리. 그러니까 인원도 되게 많긴 하지만 그만큼 대학도 잘 보내고 특히 여기는 수리 논술이 되게 수리랑 과학 논술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시도 되게 많이 갑니다. 수시도. 그래서 수학 좋아하거나 수학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 또는 뭐 내신 어차피 챙겨야 되는 친구들은 지도 보든가 되게 많이 다닙니다. 그 전에 이제 그때는 무조건 공수업만 하니까 이번 여름 방학 때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듣고 싶은 과목이나 고등 과정들을 좀 더 들어보거나 할 수 있는 특강들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열리니까 좀 잘 선택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이게 또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들으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좀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것도 좀 잘 활용해 보세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그래도 여러분한테 다행인 건 내가 안다. 내가 방학 특강까지 선생님을 만날 일은 그렇게 없다. 선생님은 이제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좋지 않나 싶다. 자, 30번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방정식 는영의 실근의 곱을 곱해라. 얘는 그래 나 또 1,1 지나는 건 나도 모르겠다. 얘가 중요하죠. fx의 최대값이 2래. 그러면 최고 차이 개수가 뭔 거야? 음수야, 음수. 최대값 같네. 음수야. 그러면서 식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최대값만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식을 쓰기가 아주 애매해요. 뭐 이렇게 fx를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로 가져가자니 미지수가 몇 개가 생겨? 3개나 생겨. 이 미지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겠지. 이때 이 최대값을 알려주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y 아까 기억나? 꼭지점 좌표로 해서 최대값 썼던 거 기억나? 그래서 y는 최고차이 계수 x하고 x좌표 알아 몰라? 꼭지점의 x좌표? 몰라. 그러면 m 제곱 y좌표는 알아?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누가 이해되나요? 얘들아 최대값 알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쓸 수 있어.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 1,1도 지나. 또 fx 플러스 7은 0의 두 실근의 합이 7이다. 그럼 얘가 fx거든요. y 대신 그냥 fx라고 쓸게요. 그러면 fx 플러스 7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a에 x 빼기 m 제곱 플러스 몇? 9 맞나요? 양변에 7 더하니까.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두 실근의
합이 4대 두 실근의 합. 그럼 얘를 이제 뭐 할까? 얘를 전개할까? 1콤마에서 전가 있으니까 이거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얘들 이거야. 봐봐. fx가 우리 지금 최대값까지니까 아래로 블록해, 위로 블록해. 위로. 이거 그림 그릴 수 있나? fx 플러스 7은 0. 누구랑 누가 만난 거야? 야 이거 fx랑 마이너스 7이 만난 거야. 넘기면. 그럼 이건 뭔 말이야? y는 fx랑 위로 블록한 녀석하고 y는 누가? 마칠이라는 이렇게 y는 마칠이 이렇게 생긴 거 맞아? x축으로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y는 마칠이야. 이게 다 조건이야. 그러면 근이 생기는 거 맞아? 여기. 얘네들이 더했더니 몇이래? 얘네들이 더했더니 4래. 근데 우리 축이 몇이지? 우리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까지 되나? 이해됐나? 자, 봐봐.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데 여기 점의 좌표를 x1이라고 하고요. 모르니까 쌤 몇인지 모르니까 여기 점의 좌표를 x2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려운데. 자, 그러면 x1하고 x2를 더한 값이 몇인가요 지금? 4 맞아? 그러면 이 m은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은 거 맞나? 대칭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 쫓아와야 돼.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이 m이란 값은 x1과 x2의 가운데 값 맞아? 이거 2로 나와요. 이게 m이야. 더한 값의 가운데 값. 평균. 봐봐. 이 차원에서 많이 쓰는데요. 아래로 블록하고 이렇게 만났어. 이때 만족하는 x값이 4고 이때 만족하는 x값이 10이야.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한가운데 값은 얘와 얘 가운데 값인 거야. 몇 나와야 돼? 7 나와야 돼. 이렇게. 이건 x축이랑 만날 때나 x축과 똑같이 생긴 7을 만날 때나 8을 만날 때나 마칠을 만날 때나 똑같아. 축은 변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차함수가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래요. 그럼 얘도 이 값과 이 값이 뭔지 모르는데 얘가 더한 값의 가운데 값이 m인 거니까 이 m이 몇인 거야 나와? x1하고 x2 여기 값이랑 여기 값 더한 값이 4라는 것만 알려준 거니까 우리 문제에서 2로 나온 값 2가 돼. 그래서 여기가 2로 채워져 버립니다. m 값이 2로 바뀌어버려. 그럼 이제 아무 쓸모 없었던 가조건에다가 몇 넣어? 가조건이 뭐야? 1,1이지? 그래서 1 넣어. 그럼 A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A값 찾아내서 fx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다시 요게 fx는 마이너스 7과 만나는 거랑 똑같으니까 우리 위로 볼록한 녀석과 y는 마이너스 7이라는 녀석이 만났어.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가운데 값이 이 fx의 축인데 얘네 둘을 더한 값이 4니까 얘네들이 더한 값의 가운데 값 여기가 2가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몇인지는 몰라. 이 값이 몇인지는 모르지만
얘네와 얘 가운데 값이 2라는 거가 다 조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축에 대해 fx의 축에 대한 대칭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찾을 수 있다. 이게 다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되게 어려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걸 y는 am 이거 아까 선생님이 잡았던 am x 빼기 m제곱 플러스 2라고 잡고 이거 플러스 7 만들어서 능력된 값만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식이 또 막 길어져요. 식이 엄청 길어집니다. 미지수 2개 가지고 계속 가는 거니까. 그래서 힘드니까 이렇게 풀어보세요. 자, 이 친구 했나요? 안 되네요. 자, 31번 볼까요? 자, 이제 뭐가 있어, 얘들아? 범위가 있어. 범위가 있으면 뭐도 있어? 뭐가 있어? 최대값과 최소값이 무조건 있어. 무조건 있다. 자, 그러면 fx 그리자. 위로 아래로 축 몇? 1? 축 1.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예전에 했으니까 모르겠지. 마일부터 2를 여기다 그릴 건데 1을 기준으로 마일은 요만큼 떨어졌으면 2는 조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일은 1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지게 그리고 1에서 2까지는 2는 1에서 조금만 떨어지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구멍 뚫어주고 등호 붙어 있으니까 막아주고 막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값이 우리 요만큼의 값만 찾는 거야. 그러면 딱 그래프 보니까 몇 넣었을 때가 최대야. x가 몇일 때가 1 넣었을 때가 최대죠. 근데 이거 구멍이 크다고 작게 x 좌표가 1일 때가 최대야. 그래서 1 넣으면 마이 4 플러스 k 마이너스 얘가 최대고 이게 5가 나와. 최소값은 몇 넣었을 때야 우리 그림에서? 누가 가장 많이 내려와 있어?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내려와 있어. 얘들아 그래프 그릴 때 여기 표현해 줘야 돼. 1에서 마이는 좀 더 멀리 1에서 2는 조금만. 그래야 그래프 보고 내 틀린 그래프 보고 내가 그린 그래프 보고 그대로 온전히 풀 수 있는 거야. 이걸 반대로만 그려버리면 그래프만 보면 2 넣었을 때가 더 작은 값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내 그래프를 믿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그러면 마일는 값과 2는 값하고 1는 값 이 세 개를 다 찾아서 비교해야 돼. 시간도 없어 죽겠네. 항상 범위 찾을 때 멀리 있고 짧게 있고 축에서 얼마나 가깝고 뭐냐를 항상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자, 하는 좀 넘어가 볼까요? 넘겨볼까요? 3, 3 한번 해볼까? 3, 3. 이쁘게 그려야 돼 그래프.
그림을 두 개를 안 그리면 틀린 거예요. 그림을 두 개를 그려야 돼. 어디 뭐 A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래프 두 개를 그린 흔적. 옳지. 원하는 그림 하나 나왔네요. 두 개로 빼야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최대값이 3은 얘가 3이 여기 이런 거 하면 최대값이 여기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괜찮죠. 그것도 좋죠. 우리는 꼭지점을 찾지 않기로 했으니까 먼저 두 개를 그려서 계산하는 것도 나오죠. 근데 그게 맞아. 네. 그렇게 그래야 돼. 자, 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 자, 위로 오록한 녀석이 있고 여기 축이 3까지야. 얘가 여기까지는 충분히 하지. 근데 범위가 0부터 A까지라고 했는데 0은 여기 있는 거 확인. 오케이. 0. 그러면 A가 여기에 0보다 이쪽 여기에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이게 이제 심화 문제로 넘어가는 응용 문제로 넘어가는 기초예요. 얘가 최대 최소값에서. 그러면 A가 여기 있을 수 있지. 누가 기준이 되겠어? 3을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기준이 돼. 이 A가. 왜냐면 두 번째 그림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똑같이 3인데 여기가 똑같이 0인데 A가 여기로 와버려. 여기까지야. 3보다 커버려요. 그러면 우리 이 그림에서는 싹싹싹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 그림에서는 싹싹싹 해서 여기까지가 돼버려.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최대값이 몇 나와? 최대값 몇? F? FA. 이땐 최대값이 FA야. 이때는 최대값이 FA야. 이때는 최대값이에요. 얘들아 이게 X 좌표들이야. 값 찾고 싶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때는 F3이 최대값이야. F3이. 그러면 얘부터 해볼게. 야 이거인데 어떡해.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이 틀렸는지를 보기 전에 우리 두 번째니까 요 그림에서 A의 범위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여기서 A는 뭐보다 커야 돼? 3보다 커야 돼. A는 3보다 커야 돼. 맞나요? A가 3보다 커야 돼. 그럼 이거는요? 이건 A가 3보다 뒤에 있으면 되죠. 그럼 A가 3일 때는 어디다 줘야 돼? 그래서 보통은 얘들아 등호를 지금 A가 3보다 클 때랑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썼잖아. 그럼 A가 3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어떻게 그리냐? 보통은 미지수에 입 벌리고 있는 쪽에다 등호 줘버리면 수학에서 미지수에 입 벌리고 있을 때 숫자가 여기 있고 미지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때 미지수 쪽에 입 벌리고 있을 때 등호 줘버려요. 그러면 A가 3일 때를 따로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이렇게 처리합니다. 등호를 수학에서. 자 그러면
자, 얘부터 해볼까? A가 3보다 크거나 같잖아. 자, 첫 번째예요. 자, A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그림이면 이란 얘기야. 이 그림이면 F3이 최대값이야. 그럼 3 집어넣어볼까요? 마구 18 마우 4 나와. 이때 최대값이 4인데 우리 최대값은 뭐래? 3. 얘 탈락. 안 돼.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 이 그림. 두 번째. 그럼 A가 뭐보다? 3보다 작을 때야. A가 3보다 작을 때. 그럼 뭔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A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야. 마이너스 A제 플러스 6A 마이너스 5가 최대값 3 나오고 A0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이 0 A는 2 또는 4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 범위가 몇 보다야? 3보다. 봐봐, 요걸 이걸 안 쓰잖아? 그러면 A가 양수 2개 나오니까 2 또는 4 중에 뭘 써야 될지 몰라. 근데 우리 달아놨지? 뭘 빼야 돼? A가 3보다 작을 때 A 값이니까 우리는 뭐만 쓰면 돼? 2만 써요. 이렇게 쓴다. 2만 써요. 범위 이렇게 꼭 찾아주세요. 이게 미적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녀석입니다. 상위 교육과정으로 갈수록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뿅뿅뿅뿅 나눠서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렵더라도 꼼꼼하게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에 쭉 가보자. 3, 5, 3, 6이 풀어져 있네. 3, 4 풀어져 있나요? 안 풀어져 있네. 3, 4 한번 해볼까요? 요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이렇게 잠 올 때 졸음 오거나 이럴 때 참아보려고 하고 졸음 오면 화장실도 가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생각해보면 좀 기특합니다. 다행히 그냥 자버려야겠다 하는 녀석들이 많진 않아요. 다행히. 나연아, 소담이랑 친해? 아 그래. 소담이가 물어보던데 나연이 몇 점 맞았냐? 그리고 경쟁관인가? 경쟁자인가? 선생님은 그 지트 다니는 학생들밖에 못 봐서 그런데 각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면 수학 잘하는 애들이나 좀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지트가 맞나요? 수학 야채이 맞나요? 파이만이 맞나요? 비슷비슷하나요? 지트가 좀 맞나요? 저희 학교에 지트가 아닌 애가 저밖에 없어요. 그지? 너희는 막 수희 다닐 거 아니야? 네. 수희 수학 많이 따.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수희로 쌤 처음에 수희 학원에 분당에 수희 학원이라고 약간 좀 큰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길래 그냥 여기 다니면 출퇴근도 빠르고 좋겠다 해서 갔는데 떨어졌어요. 아니 그냥 원장님이 수업해라. 근데 저 시간 같은 거 안 하고 아니 왜 해라 수업해라. 아니 알겠습니다. 나 선생님 이게 정보를 잘 모르고 그냥
갔더니 한 4층짜리 건물밖에 없어요. 아 그냥 그래도 규모가 좀 꽤 있네. 4층이고 해서 가서 면접 보고 이제 수업하려고 갔더니 그냥 이 도로 한쪽에 다 그냥 학원이야. 수의 학원이야. 그러니까 그 길에 있는 건물들이 다 수의 학원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 분당은 고도 제한인가가 걸려있어서 건물들을 높게 못 지어. 그러니까 4층짜리, 3층짜리, 2층짜리, 3층짜리, 2층 얘네들이 그냥 다 수영을. 그래서 바로 나왔어요. 아니 토요일도 일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토요일 들라고 얘기시죠. 제가 그러면 다시 면접 보고 다른 데도 면접이 좀 있으니까 제가 또 다른 데도 한번 보고 와서 말씀드릴 때가 그래도요 그랬어요. 여기 왔는데 저희 원장님이 야 선생님 우리는 토요일에 일 안 해요. 바로 계약하시죠. 그래서 그냥 바로 계약했습니다. 네, MBTI P신가요? 선생님 몰라요. 안 해보셨어요? 어? 왜? 아 선생님 이제 그거지. 특강은 돈을 따로 주니까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니까. 특강은 따로 보수를 받으니까. 근데 이제 나름 전문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도 네. 수학만 해도 막 공수원을 되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고 공수투, 미적, 확통 뭐. 근데 확통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선생님이 좋아하세요? 마침 내가 좋아한다고 했다가 야 너 좋아하면 특강해야지 해서 지금 두 분이어서 특강을 어떻게 할만합니다. 확률 같은 게 여름방학 때 여유가 있다면 확률 같은 게 특강도 한번 들어볼 만해요. 어? 뭐가? 확률 같은 게? 좀 많이 달라요. 여기 끝에 배우는 순열조합이죠. 우리가 순열 조합만 배웠잖아요. 이제 확률 같은 거에서는 여러 가지 순열을 배워요. 원순열, 같은 거 씻는 순열, 중복 순열, 뭐 이런 거. 조합도 조합만 배우는 게 아니라 중복 조합을 배워요. 그래서 확률이 조금 더 세분화되죠. 근데 확률은 그나마 괜찮아. 확률 과학 통계잖아요. 통계가 좀 빡세요. 통계가. 그래서 통계 때문이라도 한번 배워보고 가는 게 좀 좋긴 합니다. 통계 때문에 수능에도 나오고 내신도 나오고. 자 보자. 3, 4 1부터 2에서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자 그럼 그래프 아래로 올라가고 가운데 값이 몇이야? A야. 근데 이 A가 B가 음수래. 아 그러면 1, 2는 X값 1, 2는 얘가 음수니까 당연히 여기에 1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네. 당연히 그럼 여기가 2가 돼야 되지 않겠어? 네. 또 우리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인 거야. 에? 그럼 몇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야? 1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야. 1 넣었을 때 가장 작은 거.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나오고 이 최소값이 5가 된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4가 되지. 근데 정수네. 아닌가? 맞나요? 정수야, 정수. 그러면 누구를? 얘가 마 1이면 b가 2지. 이 조건이 안 되죠. b도 음수여야 되니까. 그러면 a가 마 2면 b가 0이니까 안 되지. a가 마 3이면 b가 마 2죠. 되냐? 그럼 계속 되지 않아? a가 마 3면
B가 마 4가 되죠. 그럼 이거 안 되네. 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야지. 밑에 내려가면서 이거밖에 없는지 있는지 찾아봐야지. 재수없게 밑에서도 걸리면 어떡해. A가 뭐이면 마 5면 B는 마 6이 되지. 아 이때부터 역전돼 버리네. B가 더 작아져 버리네. 마 6이면 마 8이 돼 버려.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A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B 값이 더 작아져 버려. 그래서 만족하는 조건은 얘밖에 없죠. 그래서 더하니까 몇 나와? 마 5 이렇게 나온다. 이거 라센 배우고 위에 올라온 거잖아, 아닌가? 라이트 센 다음에 이거 아닌가 지금 너희들? 저거 위에 라센 하지 않았나? 나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 이 센비가 너무 어려워. 다음 우리 또 뭐 안 풀어져 있나요? 3, 5 풀어져 있나요? 3, 5 36 풀어져 있어? 37 됐어? 38 안 해. 하지 마자. 39 돼 있어? 네. 40 안 돼 있어? 40 해볼까요? 40 한번 풀어봅시다. 누구를 힌트 하나 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를 t로 치환하고 t의 범위를 찾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설명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선생님 딸내미가 좀 커가면서 좀 너네들을 보잖아? 왜 이렇게 되게 기특하고 좀 부럽지?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는 모습 보면 좀 기특하고 또 너희들이 공부하는 모습 보면 너희들 어머님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부러워. 아 벌써 다 키워놓으셨구나. 이 새끼 이제 5살인데. 뭐 저번 주 토요일 마지막 때 과자 받은 친구 있나요? 아 사진 받았나요? 아 선생님 꼬맹이가 왔었어. 그래서 언니들 과자 주고 갔거든요. 선생님 난 주세요. 도경으로 와야 된다니까. 아 시험을 빨리 멀리 왔다고 선생님 와이프가 밥 먹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용돈에서 무려 7만 원. 선생님 용돈으로 갔어요. 고기. 어? 어? 아니 여기 와서 나중에 나왔다고 밥 먹고 들어가자고 해야죠. 삼겹살 먹고 들어갔는데 7만 원 나왔어. 요새 물가 장난 아니야. 18,000원에 3인분 먹어봐 54,000원이지. 거기다 선생님 소주 2병 먹으면 10,000원이니까 64,000원이지. 거기다 선생님 와이프 콜라 한 잔 먹으면 3,000원이니까 거기다가 공깃밥 같은 거 하나 시키고 냉면 하나 시켜서 나눠 먹으면 딱 74,000원이야. 사이버라니.
예전에는 마지막 교시에 와서 막 언니들 막 손도 잡아주고 막 오빠들 막 뽀뽀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 자식 이제 커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니네들 저런 거 컸으면 좋겠다. 왜? 좋잖아. 중요해. 이건 당연히 어렵게 나온다면 어려운 학교에서는 이 정도가 기말고사 때 심화 문제 정도 되겠네요. 얘가 제 함수에서 왜냐면 고등과정 개념을 가지고 온 거니까 중등과정에서는 이 개념까지는 없거든요. 시험에서 가는 것까지 이게 딱 고등과정에 쓰는 거니까. 자 해볼까요? 자 x제곱 빼기 4x가 자꾸 걸려 눈에 밟혀. 그래서 나 t로 치환할 거야. 선생님이 전번 시간에도 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치환을 하면 뭐가 생겨야 돼? 치환이면 그렇지 범위가 생겨. 치환하면 앞으로 우리가 보는 치환이면 무조건 범위가 생겨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단원이 여기서 한 번이고 공투에서 한 번 더 다룹니다. 치환했을 때 범위를 잡아서 문제 푸는 거. 그럼 선생님 범위를 어떻게 잡아요? 얘를 그리는 거야. 얘를 그려. 아래로 올라올게. 가운데 값이 몇이야? 2야. 2. 이게 y자리가 t로 바뀐 거니까 맞아. y자리가 t로 바뀐 거니까 y의 범위가 t의 범위랑 똑같은 거예요. y의 범위. 그러면 x 범위 알려줬습니다. 3부터 4까지니까 우리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값의 범위고 이게 y 범위가 t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의 범위가 t의 범위예요. 값이 여기서 y 값이. 그럼 3 집어넣을 때 몇 나와? 마삼? 마삼. 여기가 마삼. 4 집어넣으면 0. 그럼 t의 범위는 마삼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다시 식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식 다시 쓴다. y는 t 더하기 4 t 더하기 8 2t 이렇게 되죠. x제곱 빼기 4x를 t로 바꾸니까 그럼 t제곱 12t 14t 32 이렇게 생겨요. 그럼 얘는 아래로 올라간 t가 t에 관한 2차식이 되고 가운데가 몇 나와요? 마칠 가운데 값이 마칠 나와. 근데 몇부터 몇까지래? 마상부터 0까지. 그럼 여기가 마상 여기가 0이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로 바뀌어요. 그럼 몇 넣었을 때가? 마상 집어넣었을 때가 여기다 넣어야 돼. 마상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40인가? 플러스 32 그러면 마1 나오나? 이게 최소값 마3 넣었을 때 이 값이 마1 0 집어넣으면 32 나와? 이렇게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니까 33이요 이렇게 쓸 수 있게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잘 풀어야 돼요. 4일 이거 그래프 그려주세요. fx 그려져 있는 친구들도 다시 한번 그려주세요. fx 그려져 있냐? 우리 이거 한번 개 열심히 설명했을 것 같은데 기억나 얘들아?
알아야 돼 이제. 그래프 그려진 거 기억나요? 보입니까? 보여? 오 좋아. 세 개 다 그려봐. f의 절대값 x, fx의 절대값. y는 fx, y는 절대값 y가 fx. 요 그래프로 그릴까요? 요 세 개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오늘 요것만 알고 가도 아깝지 않겠네. 이것만 그리면 앞으로 나오는 그래프들의 절대값이 붙은 건 다 풀 수 있거든요. 요것만 알면. 특히 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게 그 다음. 근데 얘가 어려운 문제에서 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얘는 잘 안 나와. 얘는 그냥 에이 그냥 별거 안 쳐도 돼. 우리 기준을 제로 할게요. fx가 우리 문제 똑같이 얘로 하겠습니다. 저 그려보. 선생님 그릴게요. 잘 봐 이제. 자 y 절대값이 그려야 되니까 이제 x축과 y축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했을 때. 얘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지. 얘 축이 몇이야? 1? 그럼 1 넣으면 몇 나와? 2?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 맞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 자, 그럼 얘는 얘부터 얘는 원래 fx 여기에 전체 fx 전체 절대값을 건 거야. 그럼 어떻게 그린다 했지? x축 아래에 있는 거 끄집어 올린다 했지. 그럼 얘 x축 아래에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 이거 그대로. 여기는 얘는 뭐야? x에만 절대값 건 거거든요. 얘가 x에만 절대값 건 거랑 똑같아요. 왜 그런다 했어? x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이나 절대값 x제곱이나 다 같은 말이야 이게. 그래서 x의 절대값 건 거랑 똑같은 거. x의 절대 걸렸고 x의 절대값만 걸린 거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했지? x에만 절대값이 걸려 있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려서 찍어낸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생깁니다. 우리 그래프. x에만 절대값이 걸렸을 때. 근데 2차 함수에서는 보통 x에만 절대값이 걸렸을 때 이렇게 표현해버립니다. 왜냐면 이거 생각 가능해버리니까. x제곱이나 절대값 x제곱이나 x제곱의 절대값이 다 똑같은 거라고 취급하니. 얘도 이거야. 얘도 원래 아까 y는 절대값 fx랑 똑같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프가 좀 특수한 경우니까 선생님 간단하게만 그릴게.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이게 y는 fx. 그러면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x축 아래에 있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fx 전체 절대값 건 거. 그 다음에 y는 f의 절대값 x는 우리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 y축이 선생님이 이렇게 y축이 이렇게 달라요. x축 y축 이렇게 달라요. 얘는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치고 이렇게 그려지죠.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얘는 진짜 잘 안 나와. 얘는 어디서 배우냐면 저기 공투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봐봐. x축 아래에 있는 걸 지워. 얘는 마찬가지야. 봐봐. 얘 그릴 거야 얘. 이렇게 생긴 애를 여기 지워. x축 아래에 있는 거.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거 있지. 얘네들 그대로 그리면 있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잘 안 나오게 생겼지. 얘 잘 안 나와. 얘는 잘 안 나오고. 요거 두 개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잘 넣어주세요. 알겠죠? 잘 넣어두세요. 자, 그러면 아까 이거 보기만 하세요. 자, 얘가 그래프가 아까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는데 x에만 절대값이 걸려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생겼어. 요만큼. 그러면 우리 fx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최소값이 몇인 거야? 2.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도 되나요? f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그러면 우리 fx를 t로 놔도 되나요? 네. 치환했으면 범위 생겨야 되는데 범위 생겼나요? 그럼 진행시켜. y t제곱 t 빼기 4로 다시 바뀌고 그럼 이 친구는 다시 아래로 올라가고 가운데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근데 뭐보다 크거나 같아? t가 x 값이랑 똑같아.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가 오른쪽에 있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몇 넣었을 때가 2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어. 여기다 2넣으니까 4, 2, 4, 2 이렇게 나오죠. 별표 쳐져 있나요? 이거 시험인데 반편성, 합평 여러분 고1 때 중간고사 시험이에요. 몇 명이나 맞을까? 맞아야죠. 자, 이거 한번 선생님 풀어줄게요. 자, x, y가 실수야. 이때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줘. 어떤 수들의 제곱이니까 지금 x, y랑 같이 붙어 있으면 x 제곱하고 y 제곱 같이 만나서 나네야. 만약에 얘들아 x, y라는 항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 x랑 y가 결혼해서 애기 낳은 겁니다. 자식이에요. x, y니까 만나서 생긴. 근데 x, y가 있어 없어 여기서? 없지. 그러면 x는 x끼리 만난 거고 y는 y끼리 만난 거예요. 얘만 가지고 완전 정식 만드는 겁니다. 최소값 같은 거 찾아야 돼. 얘만 가지고. 왜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돼.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6x면 플러스 9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8 빼주고요. y제곱 마이너스 4y면 플러스 4가 필요하죠. 그럼 마이너스 4 빼주고요. 원래 있던 25씩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3제곱 2제곱 석 3씩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몇 나와? 0이야. 어떤 수의 제곱의 최소값은 무조건 0이야. 음수 나와 안 나와? 야 제곱했는데 음수면 그거 뭐냐? 허수. 근데 우리 뭐라고 했냐? 실수라고 했으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얘 그럼 최소값은 몇이야? 0. 그럼 얘도 0, 얘도 0, 얘는 3, 상수 그대로니까 최소값은 몇 나오겠어? 3 이렇게 나오죠. 최소값 3. 해볼까요? 45만 한번 해볼래요? 전자는 건 아니고. 해봐. 7번?
숙제는 없다. 숙제는 65페이지까지 교재 정리가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려울까? 어려울까? 그러면 64, 65까지만 낼게요. 64, 65만 두 장. 두 페이지, 한 장. 이것도 많다. 못 해놓겠다. 있나요? 너무 많다. 시험 끝났는데 가혹하다. 없죠? 그 다른 친구들은 지금 시험 끝났는데 이거 다 까먹었는데 이거 영상 보고 바로 풀어야 되거든. 64, 65. 다음 시간에 여기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점수를 다 까먹었던 그 뭐식이냐. 우리를 9번 듣게 한 교육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방정식을 나갈 겁니다. 공수원에서 가장 힘들다는 파트예요. 공부해서 오세요.